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정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금정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박철규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정구를 위한 일꾼을 뽑는데 4년간의 일꾼을 뽑는 이 자리가 토론회를 통해서 더욱더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금정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NN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청장 후보자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에 결정되었음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제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선거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후보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미영 후보입니다. 금정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 살림을 내 살림처럼 야무진 현재 금정구청장 기호 1번 정미영입니다. 구민 최우선의 품격 있는 금정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재선에 도전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재윤 후보입니다. 예, 활기찬 금정, 변화의 시작, 기호 2번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 김재윤 인사 올립니다. 네, 두 후보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마의 변을 담은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미영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듣겠는데요. 시간은 1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년 전 2018년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정미영을 구청장으로 뽑았더니 금정구가 많이 달라졌죠? 첫째, 1평방미터당 아파트 관리비가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연속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 비만율은 도시 주민들이 높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과학적인 조사 연구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제일 낮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행정 서비스 품질은 부산의 인구 20만 이상의 자치구 중 가장 높다고 2021년 한국표준협회가 공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금정구의 명예와 품격을 누가 지키고 드높일 수 있겠습니까? 기호 1번 저 정미영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재윤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을 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 김재윤 인사 올립니다. 금정은 지난 4년간 중요한 해난들이 멈춰서 잃어버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도한 치적 홍보에 머무는 동안 금정 발전도 멈춰 섰습니다. 국민들 집회에 직장민 방위대 투입으로 국민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작은 도서관 숫자만 세다가 허송세월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입니까? 저는 삼선 금정구 의회 의원, 금정구 의회 의장, 백종헌 국회의원 사무국장 등을 거치며 해난 해결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오랜 기업 경영을 통해 경영 마인드도 쌓아왔습니다. 저 김재윤은 구정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금정 발전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출마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회를 진행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회자가 후보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는 공통 질문과 그리고 후보들 간 상호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은 2분은 드리고요. 후보 간 상호 토론은 후보에게 각각 4분씩 드리는데 질문은 1분 이내로 그리고 답변은 30초 이상은 상대방에게 보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 앞에 놓인 시계를 잘 체크하시면서 모든 질문과 답변 시간은 적절히 잘 배분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상호 비방과 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은 공표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과 경쟁력 있는 정책들을 시행해서 지역 경제 발전과 또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금정구만의 지역에 특화된 발전 전략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김재윤 후보가 제시하는 해결책부터 들어볼 텐데요. 답변 시간은 2분을 드립니다. 예, 우리 금정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금정산과 윤산이 동서로 위치하고 있는 해양수도 부산의 가문이자 대학, 금정산성, 범어사, 서포원,
해동, 수원지 등 다양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 교통, 관광 도시로의 강점과 아울러 공업단지 기반과 신규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 가용지의 부족, 인구 감소와 균형 발전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교육도시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기대는 큰 기회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 완화를 통한 노포터미널 이런 개발로 불경 메가시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문화, 예술, 교육 관련 테마로 자연 친화 도시로서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겠습니다. 금사공업지역은 ICT, IoT 등 신성장 산업의 특화된 도시로 새로운 성장을 유도하여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을 위한 산업 경제 기반의 육성 등으로 금정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발언 끝나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정미영 후보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2분의 답변 시간을 드립니다. 네, 금정을 부산의 공정생태관광 선두주자로 구현하겠습니다. 공정생태관광이란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와 음식점을 이용하고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이고요.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현지의 문화와 자연을 아끼는 마음으로 대중교통과 도보, 자전거 등으로 관광지에 접근하는 관광입니다. 첫 번째 코스로 안내하겠습니다. 대중버스를 이용해서 회동동과 선동, 오륜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회동호수 산책길을 걸으면서 충분히 즐기시고요. 땅매산 항토길에 가서 건강을 위한 힐링을 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윤산 임도를 따라서 소동 미로시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소동 미로시장에서 계란만두라든지 그 지역의 특화된 먹거리 그리고 신선한 즐길거리들을 쇼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소동 지역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윤산, 도령, 미로, 낭자라는 동화책을 이미 만들어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윤산 인근에 윤산 도령로, 미로, 낭자로 이렇게 길을 만들 준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 답사도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코스로 안내하겠습니다. 금정산으로 가시겠어요? 금정산에는 금샘이라는 큰 샘이 있고 금정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금샘설화가 있습니다. 금샘을 보시면서 금샘설화를 생각하시고 범어사 성보관으로 내려와서 삼국유사를 보시게 됩니다. 국보입니다. 그리고 편백나무 숲이 잘 보존되고 있는 용순계곡을 따라 내려와서 1930년대에 만들어진 범무정수장 일대를 구경하시게 됩니다. 자, 설화와 편백나무 숲과 물 이야기를 엮어서 지역을 특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룡동 일대에 특화된 카페거리에서 차도 한잔 하시고 그리고 저 지역의 맛난 오리고기도 드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정생태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공정생태관광 여행사를 양성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네, 공모하고 발언 시간이 모아서 끝났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의 금정구만의 지역 특화 발전 방안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이어서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구는 인구수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인구 관심 지역으로도 지정이 됐는데요. 금정구는 최근 10년간 혼인과 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사망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권 쇠퇴와 슬럼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금정구의 인구 유출 문제, 또 출산율 저하 등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책을 두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미영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을 드립니다. 네, 인구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정은 이미 2020년 1월 달에 금정의 미래와 또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지원팀을 신설해서 인구 문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달에 금정에서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한 결과 그 원인이 대부분이 주택 문제였습니다.
금정구에 있는 주택들의 연령을 비교해 보면은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0%를 넘고요.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노후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큰 문제이지요. 그래서 금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42호의 행복주택도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에 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금정구로 인구가 유입되는 이유들을 찾아보면은 대부분이 교육 문제입니다. 금정구에는 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가톨릭대학교가 있지요. 그래서 금정구로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금정구의 주소가기 캠페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정구 온나 프로젝트, 금정 웰컴 박스 제공, 그리고 금정 구민 안전보험 가입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금정 구민으로 자리 잡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구청장으로서 인구 구조 뉴노멀 시대에 맞추어서 양성평등과 육아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육아가정지원센터도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주어지는 인구 감소 정책에 대해서 주어지는 많은 예산에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책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미영 후보의 답변을 들었고요.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재윤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을 드립니다. 예, 지금 금정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올 4월 기준 금정구 인구는 22만 5천 명으로 한 달 전보다 600명이 줄었습니다. 10년간 계속해서 감소 추세입니다. 지난 3월 행안부로부터 인구 관심 지역으로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양산 신도시 등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또 금정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로 연평균 5.3%씩 증가하고 있는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요인은 일자리입니다. 산업 기반이 약한 도시는 떠나는 사람을 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 경제 기반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래 먹거리의 일자리가 넘쳐야 사람이 모입니다. 지난 4년간 구청장이 쉬운 일들만 골라 하면서 취직 홍보에 숫자 노름하는 동안 일자리는 줄고 인구 절벽의 위기에 몰려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형 해난 산업들이 지속적인 추진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금샘로 완전개통, 노포터미널 복합 한성센터 건립, 침례병원 공공화, 금사공단 재생기업 산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도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 후보 주도 상호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후보에게 각각 4분씩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1분 이내로 또 답변은 30초 이상을 상대방에게 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호 토론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금샘로 부산대 구간 개통 관련 부산시와 부산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샘로 완전 개통이 지연이 되면서 차량이 또 중앙대로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금샘로 완전 개통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또 두 기관의 합의는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순서는 김재윤 후보, 정미영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윤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예, 구청장은 구정 운영에 있어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금정구에는 대형 해난 사업들이 줄줄이 밀려 산적해 있습니다. 금샘로 완전 개통을 비롯하여 노포터미널 복합 한성센터 개발, 침례병원 공공화, 금사공단 활성화 등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 후보는 주민 비만 체절하며 치적으로 내세웁니다. 무슨 비법을 가졌기에 국민들 몸무게까지 챙깁니까?
코미디도 아니고 그러나 구청장이 쉬운 일에만 매달려 숫자만 세고 성과에만 치중하는 사이 금주구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할 해난 사업들이 뒤로 밀린 것 아닙니까? 사실 금정구청장이라면 누구든 금샘로 완전 개통을 구정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했습니다. 금정구 관내에 있는 사업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정 구민이 최대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해난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정 후보는 금샘로 완전 개통을 위해 과연 무슨 노력을 해왔습니까? 금샘로 개통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샘로는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2.7km 정도는 완성이 되고 있고요. 부산대학교 통과구간인 850m가 지금 미개통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샘로 사업은 부산시 도시계획과의 예산으로 부산시 건설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부산대학교 측에 이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의 공사 방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착식입니다. 둘째로는 터널식입니다. 셋째로는 우회도로입니다. 개착식은 터널 형태로 해서 얇게 땅 지표면을 파고 터널을 묻은 다음에 흙을 덮는 방식이지요. 터널은 깊게 들어갑니다. 우회도로는 금정산으로 우회해서 금샘로를 개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학교 구성원 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미개통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부산대학교 총장님을 만나 뵙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조기 개통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촉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의 금샘로는 산성터널 접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산성터널이 완성되고 윤산터널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중앙대로가 상당히 붐빕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대로 확장이 시급합니다. 중앙대로 확장은 1972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난 뒤에 50년 동안이나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2019년 도시계획이 소멸되기 전에 2022년 올해 7월에 50m로 확장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알리고 나서는 최근에 설계도 완공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비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기한 없이 연기한 상황입니다. 토지보상비라는 것은 날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확장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따름입니다. 금샘로의 완전 개통과 중앙대로의 확장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현직 구청장으로서 그리고 구청장 후보로서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김재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는 정미영 후보가 주도권 토론의 시작권을 지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그러면 김재훈 후보님은 금샘로 산성터널 완전 개통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개통 기간이 길어질수록 구민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산성터널 개통으로 금정구를 관통하는 중앙대로의 교통체증이 그야말로 출퇴근 지옥입니다. 금정 구민이 치르는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금샘로 완전 개통을 위해서는 부산대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는 최근 부산대 교수 몇 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수들 간에도 찬반이 있으나 학습권 외에도 반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협상과 절충의 여지가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금정구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정 후보는 부산대 측과 만나 어떤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까? 네, 부산대학교 총장님을 만나 뵙고 구성원 간의 합의를 신속하게 도출해낼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은 정미영 후보가 발언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답변하십시오. 네, 김재훈 모든 후보님. 일에는 당연히 찬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체장도 이러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끈질긴 대화와 논리적 설득을 통해 해 나가야 되지요.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길만 보이는 법, 안 되는 길만 보이는 법입니다. 청계천이 대표적 사례 아닙니까? 대부분의 절대 불가라고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서울시장이 그 과정에서 후보님, 노력한 일하는 후보님, 예, 잠깐만 제 토론 주도 30초 이상 확보해드렸습니다. 금샘로는 예. 금정구청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부산시 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건설본부에서 금정구청장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 아니고 아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아니 근데 모두에 제가 정 청장이 말씀드린 바가 말씀이 있습니다. 틀린다는 건 아닙니다.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하지만은 우리 부산시가 경기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부산대학교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아니 저도 아니 교수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게 금샘로 개통이 완전 개통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부산시와 부산대학교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현재 우리 금정구청장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근데 확실하게 우리 말씀드립니다. 금정구청도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금정구청이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아니 말씀드리지 사업은 않습니까? 아니지만 우리 금정구에서도 그걸 갖다가 부산시와 부산대와 금정구청이 그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김재현 후보님, 금정구회 의원님이시죠? 당연하죠. 의원님으로서는 무슨 합의 도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는 우리 저 금주구 의회에서는 우리 정미영 청장님이 하시는 일에 다 협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협조하시는 건 매우 고맙고요. 금샘로 개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는 답변 금샘로 바랍니다. 개통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건 저도 부산대 대학 교수님도 만나고 건설본부 관계자도 만나고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지금 실시 설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 설계를 해야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있어야 금샘로를 조기에 개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 건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7, 8년 전에 완성되어 실시 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그럼 예산이 왜 그럼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그걸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후보님, 예산은 부산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지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산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시장 후보에게 질문하십시오.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금정구청에 우리 그 당시에 우리가 자, 이제 상호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을 열띠게 펼쳐주셨는데 잠시 후에 또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마저 또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금정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금정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는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째 폐업 중인 침례병원은 공공병원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만큼 빠르게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의 추진 방향성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미영 후보에게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2분을 드립니다. 네,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7년 완전히 폐업되기 전에 중앙정부나 부산시가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므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진일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가 지난해 10월 유암카와 합의해서 499억 원으로 침례병원 부지 매매 계약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저는 금정구청장으로서 지난 4년 동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금정구 공공병원 유치 TF를 구성해서 공공병원화를 위해서 다양한 소통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유치를 위한 금정구민 9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와 세종시로 그야말로 눈썹 휘날리도록 다니면서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님, 보건복지부 소속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필요성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침례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 되면은 비소득권 최초의 보험자병원이 되겠지요. 저는 이 자리에서 금정구의 공공병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공공병원이 운영될 때 미리 예측되는 손실 비용을 보전할 방법을
금정구청장으로서 그리고 금정구청장 후보로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금정구에는 스포원이 있습니다. 스포원에서 발생되는 레저세를 금정 구민들의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비용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역은 이와 같습니다. 네, 발언 끝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재훈 후보의 답변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을 드립니다. 예, 침례병원은 동부상권 핵심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만 2017년 7월 파산 이후 공공화 전환 문제로 장기 표류해 온 금정구 수건 사업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타 지역으로 이송하면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해 위기상을 맞을 수 있다는 것과 의료 공백 우려는 대단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올 2월 부산시는 침례병원 소유권을 가진 유한코와 499억 원의 공식적인 부지 매매 계약 체결을 완료함으로써 공공병원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향후 침례병원의 보험자 병원 설립 추진을 위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신 백종훈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부산시장과 힘을 합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침례병원 공공화는 지역 의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는 공공병원화로 거듭나는 침례병원에 최고의 의료진과 최신의 의료 장비를 갖춘 첨단 병원으로 변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벨트 구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병원의 공공의료시설 확충 및 공공의료기관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의 유지로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침례병원 관련 두 후보의 답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 두 번째 후보 주도 상호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앞서 열띤 토론을 펼쳐주셨듯이 이번에도 방식은 첫 번째 상호 토론과 같습니다. 후보에게 4분씩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질문은 1분 이내로, 답변은 또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상호 토론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노후 공업지역으로 꼽히는 금사 공업지역을 비롯해서 노후화된 주거 공간과 산업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습니다. 금정구청 주도로 낙후 지역 개발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도시 재생을 활성화할 방안이 있다면 두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순서는 김재훈 후보, 정미영 후보 순입니다. 먼저 김재훈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예, 금사공단은 90년대 이후 대규모 생산 기능의 이전과 기계 자동화에 따른 인력 감소 등으로 공업지역의 쇠락과 배후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며 공단 활성화는 물론 주변 금사해동동 도시재생도 절실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7년 지정되고 금사공업지역 일원이 2015년 해제가 되어 약 8년간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 등 장기간 방치되어 공업지역의 배후지 역할로의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인구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가 일어나고 있어 신성장 동력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다만 해제 지역 대부분이 도심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2018년에는 금사해동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주거지 지원행 도시재생유지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 공업지역인 금사공단은 산업단지 지정이 불가한 사항인데 입지 조건, 업종의 혼재 등을 고려하여 신산업, 아이디어 산업 형태의 새로운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 후보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금사공업지역은 인근 주거지에 제가 구청장으로 재임하는 지난 4년 동안에 금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해서 행복주택 42호를 품은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일자리 지원 거점 시설들이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금사공업지역은 말씀하신 바대로 산업단지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종들이 혼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8년 이후 대규모 공장 부지 등이 소규모로 분할돼서 매각됨으로 인해서 300여 종에 가까운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영세 사업장들이 절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세 사업장이 많다는 특징과 또 인근에 교통이 아주 원활하고 공업적인 입지 조건이 매우 좋다는 것을 특징을 살려서 저도 신산업 및 아이디어 산업 중심의 혁신 빌리지 구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네, 일자리 및 기업 지원 기능을 가진 코워킹 센터, 그리고 금정 일자리 뱅크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입주 기업 및 주변 기업 근로자들이 거주하실 수 있도록 행복주택도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과 공원과도 함께 금사공업지역 고도화 및 4차 산업에 대응하는 거점 시설을 포함한 혁신 빌리지 구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은 인근 지역의 취업 인구의 증대로 소비력도 증대할 것이고 금정구의 경제도 활성화되어서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재훈 후보 남은 시간을 활용하시겠습니까? 예, 최근 금사공단 활성화, 서금사 도시재생, 재정비 촉진지구 등의 사업이 인근 제2 센텀 건설 사업으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부산시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도 서금사, 금사공단, 석대 산단, 센텀시티 연결의 복합형 공간 재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금 지역은 제2센텀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센텀 첨단 산업단지와 연계한 금사공업지역 및 서금 지역 발전을 위해 생각하고 계신 정 후보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김 전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는 정미영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4분을 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사공업 지역에는 업체가 300여 개나 들어서 있고 소규모로 분할 매각되어서 영세 사업장들이 절비합니다. 그리고 그 토지 내에는 금정구가 소유하거나 부산시가 소유하거나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금사공업 지역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를 후보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산업 기반 약화로 쇠퇴한 금사공단을 제2센텀 도시 첨단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신소재 산업, 연구개발센터 유치 등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시켜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자리가 넘치고 청년이 모이는 금정 발전의 허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공간적 특성에 따른 직접 효과로 영세한 제조기술의 기업의 기술 고도화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예산 확보 방법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림은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안하셨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금정구청장 후보로서 예산을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금사공업지역을 도시재생 핵심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지구로 지정한 금정구청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관련법에 따라 재원조달 및 다양한 혜택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복합생활 SO 시학중사업, 민간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재원조달하여 확실한 재원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군요.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및 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시키겠습니다. 신규 기업 유치와 청년 창업을 유도하여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창업을 유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창업을 어떤 재원으로 유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규 기업을 유치하고 제가 기업을 유치한다고도 금정구가 가지고 있는 땅도 없고 건물도 없는데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기업을 갖다가 유치하고 네. 아니 어떻게 유치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유치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땐 도시재생 유딜사 복합생활 예수 확충 사업으로 민간 투자
등 여러 방면으로 재원 민간이 투자 조달하기 안 위해 하면요. 아니 어떤 방법을 민간을 하시겠습니까? 투자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야죠. 그 여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여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신규기업 저는 경쟁력 있는 기업은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이 검사공단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세락한 제조업 기반 업종 중심에서 신산업 발굴, 4차 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갖다가 활성화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정구청에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아니 그는 기반이 획기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 획기적으로 상승 이를 통해서 일자리가 넘치고 아니, 일자리 사람이 넘치는 거 모이고, 좋습니다. 어떻게 아니 획기적인 예. 지역 상근화도 이뤄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혁신 합니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아니 바랍니다. 방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니 국토부에 주관한 도시재생 유질사업 복합 생활 SOC 확충 사업으로 민간 투자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제가 무척 제가 약속 하겠다고 받으신 듯이 말씀드렸다니까. 얘기하시는데 약속 받으셨나요? 아니 약속을 받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런 방법으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니 우리 정 후보께서는 사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저는 사업을 행정을 해봤습니다. 사업 마인드로 하는 아주 위험한 거죠. 아니 아닙니다. 이는 기업을 유치하는 건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님. 사업을 해본 사람만이 사업을 네, 발언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번째 상호 토론 시간 이후에 네 번째 공통 질문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윤산 터널 개통 이후에 금정구와 북구로 있는 산성 터널의 평균 통행량이 일평균 통행량이 약 40%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대로를 비롯한 인근 도로의 정체가 더욱더 심각해졌는데요. 인근 스타벅스 입구라던가 윤산터널 출입구 또 부곡교회 진입로 등이 얽혀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윤산터널 진출입구에 대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정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는지 두 분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먼저 정미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윤산터널이 생김으로 인해서 만덕터널의 교통량이 분산되어서 체증이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북구와 화명동, 회동 IC까지 이동 시간이 단축됐다는 좋은 점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에서 북구로 또 김해공항으로 또 양산으로 이동하는데 편리해졌다는 좋은 점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정구로 유입되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해서 윤산터널 일대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대로의 확장과 금샘로의 완전 개통이 사실은 답입니다. 그런데도 부산시와 부산대학교의 의지가 미약하고 중앙대로의 확장 공사도 부산시에서는 보상비가 올라가서 이제는 못하겠다고 언제 될지 모를 정도로 기한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도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윤산터널에서 나오는 부분은 좌회전 차선이 3개가 있습니다. 신호를 대기함으로 인해서 터널 안까지 정체가 이루어지고 차들이 많이 밀리고 체증이 심각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윤산터널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는 신호 체계를 폐쇄하고 좌회전 신호를 전부 우회전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인근에서 유턴을 해서 내려오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네, 답변 시간 모두 활용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할 말이 있습니다. 금샘로 개통과 중앙대로 확장에 부산시는 하루빨리 힘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정미영 후보의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재훈 후보에게도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윤산터널은 산성터널 접속도로로 부산의 동서를 잇는 외부 순환도로로 핵심 구간은 2013년 8월 착공하여 2020년 4월 개통하였습니다. 금정구 산성터널 금정측 입구의 해동 IC를 잇는 총 연장 3.24km 왕복 4, 6차선으로 총 3,300억 원이 투입된 대행 인프라 사업이었습니다. 하루 24,000대였던 산성터널 통행량은 하루 39,000대까지 늘어 터널 진출입 일부의 교통체증은 금정구민의 매일 고스란히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윤산터널 진출입 일부
교통체증 문제의 해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부산을 관통하는 허리인 중앙대로 확장입니다. 금정구청에서 맹륜역까지 3.8km 구간의 10차선 확장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급히 금샘로 완전 개통으로 중앙대로 윤산터널 진출입부 교통량을 분산해야 합니다. 국민은 매일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난 4년간 지적 홍보에만 매달린 게 문제입니다. 다음은 번영로와 정간 산업도로의 윤산터널 진입을 금정 IC 쪽으로 우회하도록 전광판 등 교통시설물 설치 확대와 교통신호 주기 등 정체 구간의 교통체계 개선으로 도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의 윤산터널 관련 답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세 번째 후보 주도 상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 주제입니다. 앞서 발언을 하셨을 때 못하신 말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4분의 시간을 드릴 거고요. 질문은 1분 이내로, 그리고 답변은 30초 이상을 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도권 토론 순서는 김재훈 후보, 정미영 후보 순입니다. 먼저 김재훈 후보에게 4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예, 선출직 공무원은 임기 동안 해온 일로 자질을 평가받고 비판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 2019년 3월 29일 주민들 집회에 직장민방위대원 30명을 소집하여 투입하였습니다. 당시 집회 참석자들은 지역주택조합 소속으로 모두 금정구민이었습니다. 당시 공무원 노조에서도 적침공이나 재난상 등의 한정에 동원할 수 있다는 민방위 기본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한 금정구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재난으로 여긴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정 후보가 이렇게 행정력을 남용한 것은 금정구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위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로 구정을 운영한 것입니다. 지난 군사정권의 군화발이나 생각나게 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정 후보가 내세우는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검증입니까? 이러한 행정력을 남용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실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금정구청장으로 지난 4년 동안 활동하면서 금정구청장으로 찾아오는 민원이나 심지어 데모라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안들이 부정하거나 불법하거나 많은 부서들을 돌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요즘은 금정구청 직원들이 아주 지적 능력이 뛰어나시고 능력 또한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적법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일이라면 그것이 아니 될 리가 드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청장 방으로 민원을 제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는 힘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자기 집에 도둑이 쳐들어오거나 불이 나거나 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금정구청 직원 80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직장 내의 건물 안으로 데모대가 들어와서 업무 공간까지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직원들과 함께해서 그분들이 업무 공간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맞겠습니까? 들어와서 업무를 방해하게 두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직의 침공이며 업무를 같이 하고 동료 입장에서 그걸 지켜보는 게 맞다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거는 청장님께서 그거는 말씀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민방위 대원은 적의 침공이나 있을 때 동원하는 거지. 민방위 대원은 금정구청 직원이 아닙니까? 아니, 직장 민방위 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현장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민방위 대원을 동원했다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죠. 후보님,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은 후보님은 그 없습니까?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아니, 먼저 이거는- 와 있고 아니, 선후에 이거는- 대해서는 따지지 아닙니다. 마시고요. 이거는 지금 직장 금정구 직장 게시판에 다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실 거는 그 같은 공간에서 용의는 일하는 직장 없습니까? 동료가 외부인이 들어와서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것을 같이 막아내고 아니, 업무 아니, 분위기를 그거는 조성해 그때- 나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저는 그런 그때 이미- 얼토당토하는 일인지 아니죠, 참 아니죠. 답변하기가 이거는- 난감합니다.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게 분명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이는 민방위 대원이라는 것은 적의 침공이나 재난 상해 등의 민방위 대원을 갖다가 동원하는 것이지. 네, 김 전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미영 후보에게 4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후보님께서는 대표 경력을 금정구의 의원과 의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주된 활동은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훈 후보께서는 제8대 의회가 처리한 조례가 24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후보님께서는 12년의 의정 활동 중 본인이 대표 발의한 조례가 몇 건이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기 전에 답변하시기 전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음을 미리 말씀해 두겠습니까? 대표 발의한 조례가 몇 건이며 무엇입니까? 저는 대표 발의를 한 조례는 별로 없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별로 없습니까? 아니, 한 건도 없습니까? 아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몇 건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녹음되고 있습니다. 아니 몇 건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 발의를 했다고 해서 꼭 그 조례를 갖다가 발의했다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 답변 발의하는데 들었습니다. 예, 아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 시간 아니, 확보드렸습니다. 조례를 갖다가 얼마 전 2021년 결산이 있었습니다. 금정구의 2021년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금주 예산을 갖다 그걸 숫자를 갖다 지금 금정구 미리 기억할 수 의원이지 있습니까? 않습니까? 의결하지 않습니까? 아니 답변해 아니죠. 주십시오. 저는 금주구 의장으로서 제가 우리 금주구청장께서 금정구의 모든 예산과 조례는 본회의장에서 의결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시 그런데- 묻겠습니다. 2021년 금정구 예산은 얼마입니까? 아니 금주구 예산 총 얼마라고 제가 그걸 갖다가 기억을 네, 갖다가 할 그게 알겠습니다. 중요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은 6천억이 넘고 2022년 본 예산은 5,200이 넘습니다. 지금 토론 중에 반복해서 후보께서는 제가 만든 작은 도서관에 투자된 예산의 규모 혹은 지적 홍보 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임기 중에 조성한 작은 도서관의 도표입니다. 총 15개를 신규 조성하고 2개를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13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13억 중 금정구의 예산이 순수 투자된 것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13억의 12%에 해당합니다. 2021년 금정구 예산이 6천억입니다. 6천억 중에 13억이 소요되어서 15개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2개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이것은 금정살림을 내 살림처럼 야무지게 살아서 칭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과도한 예산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허위 시간을 썼다고 계속 후보를 공격하는 과도한 지적 홍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아니 그거는 그럼 국비나 시민은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국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네, 청장님? 13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아니, 그래. 6천억 예산 중에 13억입니다. 아니, 몇 퍼센트인지 청장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청장님 제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제 시간입니다. 아니 국비와 시민은 후보님께 그러면 묻겠습니다. 아니, 혈세가 아닙니까?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후보는 건축법을 위반한 이력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있습니다. 금정구 부곡동 소재의 금정구 소유 도로 부지에 컨테이너 2동을 무단 신축하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시키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컨테이너 박스를 정해진 날짜에 이동하지 못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를 이동시키셨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축법 위반으로 100만 원을 갖다가 벌금을 갖다가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0년은 이행강제금은 1260건, 2021년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545건에 달합니다. 금정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구청장인 경우에 구민들께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는 12년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김재훈 후보님께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아닙니다. 있고 지금 이행강제금은 지금은 자, 내지 주도권 않고 토론 있습니다. 시간이 모두 그거는 끝났습니다. 우리 네. 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네, 잘 그거는- 들었습니다. 네. 아니- 네, 상호 토론 시간이 이제 끝났는데 열띤 토론을 펼쳐 주셨기 때문에 잠시 좀 숨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는 다른 질문이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다섯 번째 공통 질문을 이제 두 분께 드릴 텐데 지난 2001년에 노포동에 준공된 부산 종합버스 터미널 시설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 노후화라던가 이 청결 문제 또 이런 것 때문에 주변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데 지역 일대가 개발 제한 구역과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포 종합버스 터미널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의 추진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서 두 후보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미영 후보에게 먼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부산 종합버스터미널과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 1호는 도시철도 노포 양산선과 부산 야산 울산 광역철도 계획이 확정되어서 간선버스와 새 노선의 철도가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광역 역세권 개발을 하여서 부울겸 메가시티의 새로운 축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안을 내겠습니다. 광역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서 2040 부산권 광역도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미 2021년에 노포 역세권 일원 수계 분리 방안 검토 용역을 하여서 부산시의 기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정구청장으로서 이미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도시공사 등과 연계한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유치하여서 주거, 복합상업, 문화, 첨단 산업이 조화롭게 융합된 역세권 신자족타운 건설 여건을 조성하자는 방안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효과는 청룡노포동 양산, 사송 지역의 생활권과 영화하여서 전통시장, 관광자원화가 될 것이며 정보통신, 사물 인터넷 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스마트 도시 첨단 IT밸리 조성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답변 시간 모두 활용하셨습니까? 네. 네. 그럼 이어서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재훈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을 드립니다. 예, 부산의 가문이자 부울경 교통의 요충지인 노포터미널 이런 역세권의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시급합니다. 노포터미널은 복합환승센터 개발로 강력교통 복합환승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금정 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노포터미널 일대는 1986년 도시철도 노포역이 들어선 이후 2001년부터 버스 종합터미널이 온천동에서 노포동으로 이전해 동부산 교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오고 있지만 상수원 보호와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이중규제로 수십 년 넘게 묵혀 있어 사실상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사상 서부 종합터미널만 보더라도 대형 쇼핑몰, 복합문화공간, 각종 업무시설 등 주변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구 터미널의 경우 고속철도, 강역철도, 도시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의 복합 환승이 가능하며 신세계 백화점이 입점하여 동대구의 중심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노포터미널도 도시철도의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의 환승이 가능하고 양산선이 개통되면 도시철도 환승까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손색 없는 입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포터미널은 지상 3층 건물과 버스 승하차장 및 차고지로 구성되어 있으니 편의점, 식당 등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만 있을 뿐 주변 지역 개발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노포터미널 일대에 환승시설과 네, 답변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업무, 예. 네, 두 후보의 답변 모두 잘 들었고요. 자, 이렇게 금정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금정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두 후보에게는 1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오늘 토론회를 정리하면서 유권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당부하셔도 좋고요. 또 마무리 발언에 출사의 의지나 포부 등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재훈 후보의 마무리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김재훈 후보님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금정국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 김재윤입니다. 저는 금정구의회 삼선 의원과 금정구의회 의장 그리고 백종헌 국회의원 사무국장을 역임을 하며 우리 금정구의 해난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시장 그리고 백종원 국회의원과 함께 손잡고 우리 금정구의 미래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 김정인을 꼭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미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전 2018년에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저 정미영을 구청장으로 뽑아주셔서 그동안 금정구가 참 많이도 달라졌습니다. 첫째로는 1평방미터의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연속이나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주민 비만율은 과학적인 조사 연구에 따라서 도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높다는 상식을 깨고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행정 서비스의 품질은 부산의 인구 20만 이상 자치구에서 저희 구가 최고로 높답니다. 그것을 2021년 한국표준협회가 공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금정구의 명예와 품격을 누가 지키고 드높일 수 있겠습니까? 기호 1번 저 정미영이라고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정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금정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60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여주셨는데 남은 선거 기간도 또 이렇게 선의 경쟁을 펼치면서 오늘 했던 이야기들이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론회는요, 잠시 후 오후 5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남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정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금정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KNN 아나운서 박철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